이 5개 지역 투자하는 거 모두 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군데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안녕하세요. 대북권의 이상수입니다. 부동산을 사서 인생 역전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중에서 빌라를 가지고서 인생 역전하신 분의 사례를 말씀을 해 드릴 거고요. 4억짜리 빌라로 15억이 된 인생 역전한 빌라 얘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빌라로 인생 역전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현재 이 빌라의 상황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아파트에 비해서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보다는 빌라 값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파트 평균 가격은 12억 7천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반면에 빌라 같은 경우에는 3억 4,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현재 이 가격에서 전세값을 대략적으로 넣어보게 되면 아파트가 12억 7천이면 전세가 보통 한 7억 정도는 하게 될 것이고, 빌라가 3억 4천 정도 한다라고 하면 빌라 전세는 한 2억 정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랬을 때 실제 들어가는 투자비라고 하면은 아파트는 한 5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빌라는 1억 4천만 원 정도 이제 투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비해서는 빌라로 내가 갭 투자를 하기에 좀 더 수월할 수 있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파트에 비해서는 빌라가, 덜 오른 빌라가 상대적으로 투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돈이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이 좀 적은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좀 약간 적다라고, 내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 집이 한 채가 있고 추가적으로 한 채를 더 샀을 경우에는 그냥 다주택자예요. 2주택자, 3주택자, 5주택자, 10주택자 모두 다 다주택인데, 이 다주택이 됐을 때 절세가 가능한 것은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주임사라고 하죠. 이것을 활용을 해서 취득세를 아낄 수가 있거든요. 취득세 때문에 요즘에 뭐 투자를 못하겠다, 투자하기 힘들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더 계산이 빠르신 분들이나 좀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좀 빨리 이렇게 좀 적응을 하시는 분들은 주임사를 활용을 해서 취득세가 85% 감면되는 이 감면 혜택을 잘 활용을 하세요.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나갈 취득세가요, 이 감면을 받게 되면 1,000만 원 정도로 나가다 보니까 한 4천만 원은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파트는 주임사를 못해도 빌라는 이 주임사라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금에 대해서 절세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현재의 이 빌라는 아파트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서울시장님도 모아타운이라는 것을 추진하면서 아파트를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빌라 부셔서 재개발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현재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걸 민간 제안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빌라를 부셔서 아파트로 만들기 좋게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내놓고 사업에 대한 다양한 규제들을 많이 완화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빌라가 아파트 되는 기회는 훨씬 더 커지고 많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들어가는 돈 적고 세금 절세할 수 있고, 내 집이 빌라에서 아파트로 됐을 때 만들어지는 높은 프리미엄, 큰 시세 차익이 여러분들한테는 인생 역전 될 수 있는 큰 기회의 바탕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인 인생 역전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여러분들도 4억짜리가 15억이 됐다라는 소리는 그 정도로 이제 15억의 빌라도 누군가는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실제 거래가 돼야 사줬기 때문에 15억이 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15억짜리 빌라를 사줄 수 있을 만한 지역은 서울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아마도 일단은 강남, 아니면 한강변, 아니면 용산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뭐 성수도 있겠죠. 성수에 있는 재개발 지역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할 것 같고,
이렇게 좀 외곽으로 간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노원 쪽으로 간다, 아니면 은평구 쪽으로 간다, 아니면은 뭐 구로구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에서는 빌라 15억짜리를 사줄 만한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그 지역에서는 아파트도 뭐 14억, 뭐 15억 이 정도 하는데 14억, 15억 하는 지역에서 굳이 빌라를 그것도 15억씩 주고 살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큰 수익이 만들어질 수 있으려면은 어쨌든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고 그만큼 입지가 좋다라고 할 수 있죠. 탁월한 입지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런 탁월한 기회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꼭 기억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강남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강남에서 어디에서 일어났냐 하면 자, 지도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요 가운데 녹색으로 가는 게 여기가 테헤란로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강남대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호선에 우리가 강남역, 역삼역, 선릉역, 삼성역, 바로 테헤란로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곳에서 이런 인생 역전이 벌어졌냐 하면 요 삼성역이 있고 이 위에는 이제 봉은사역이라고 있고요. 요 사이에 삼성동에 있는 한국전력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근데 한국전력 자리가 현대한테 이제 매각이 됐어요. 현대 대기업이죠. 여기에 매각이 굉장히 비싸게 됐습니다. 당시에 여기 있는 땅이 10조 이상의 땅이 거래가 됐어요. 입찰이 됐고 땅 한 평 값을 평당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보니까 4억 4천만 원짜리 땅이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비싼 값에 이 땅이 팔리게 되면서 이 주변 일대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안에서 인생 역전이 벌어졌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은 지역들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서부터 봉은사역 쪽에 보면 여기 경기고등학교라는 데가 있고 위쪽으로 뭐 아이파크라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가 있는 동네 요 아래쪽에 빌라들이 하고 단독주택이 잔뜩 모여있는 지역이 있어요. 이 지역이 그렇게 크게 인생 역전이 된 지역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삼성동에서 현대 부지는 현대 하나만의 개발이 아니라 이렇게 좀 굉장히 대규모로 중심지에서 개발이 될 때는 이런 큰 제목이 붙어요. 여기에는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이런 제목이 붙어서 개발을 하는데 이 현대 GBC 하나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개발이 되는데 GBC는 이렇게 큰 높은 고층의 빌딩 뭐 여러 동의 빌딩 숲이 만들어지는 개발인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왼쪽에서 보는 이런 영동대로 지하화 복합 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이 아래쪽에는 GTX가 지나가게 되고 또 다양한 지하철 노선이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시설은 이 지하로 또 다시 다 몰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위쪽 교통은 혼잡하지 않는 광장처럼 이용을 하고 이 지하 안에서 교통도 있어, 여기에 밥 먹을 때도 있어, 놀 때도 있어, 쇼핑할 때도 있어. 온갖 이 안에 한마디로 큰 지하 도시가 만들어지는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위쪽의 공간은 한계가 있지만 지하 쪽은 그래도 좀 그 한계 공간을 더 넓게 쓸 수가 있다 보니까 지하 도시로 개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안에 있는 땅들 자체를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냥 평면적으로 있는 위에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아래까지 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밀도로 개발을 하니까 얼마나 땅이 귀한 지역이 됐습니까? 그만큼 땅이 귀하다 보니까 지하까지도 개발할 정도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땅값, 가장 인접해 있는 삼성 1동 이 지역에 있는 땅값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치솟기 시작한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여기 보면은 요게 이제 노후도를 나타내는 지도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개발할 수 있는 노후 여건을 갖췄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지역에 있는 그 빌라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성진빌라라든지 럭키금성 빌라, 그 다음에 뭐 엔트빌 이런 한 5개의 빌라들이 모였죠. 이분들이 반상회를 하는 거죠. 야, 우리도 지금 재개발할 수 있는 노후도도 괜찮고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이 워낙 대규모 호재도 있어서 땅값도 계속 오르는데 야, 여기서 우리 아파트 한번 개발해보자 라고 해서 5개 단지가 뭉쳐서 여기를 98번지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서 4억대 하던 빌라가 15억대까지 높게 상승을 한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정도 좋은 자리에서 내가 가로주택해서 뭐 60세대든 70세대든 100세대짜리든 이런 아파트가 나올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집을 쉽게 파시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계속 가져가서 새 아파트 받았을 때 여기에 있는 집의 가치가 여기에 100층짜리 넘는 건물이 나오는 지역을 다 내려다볼 수 있을 만큼의 조망권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 이 정도의 입지 가치가 높은 지역에서 싸게 팔 리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지는 아파트 역시도 상당히 고가를 할 수 있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최소 25억에서 30억까지는 갈 수 있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빌라 값들도 그만한 미래 가치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값이 15억대까지 높게 뛴 거죠. 자,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알고 싶어요. 여기에서 재개발 들어간 사람들만 과연 인생 역전을 한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재개발 들어가지 않은 91번지대라든지 96번지대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인생 역전이 됐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자, 먼저 91번지대는 봉은사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인데 여기 있는 가격을 제가 봤어요. 분양은 16평 정도 되는 뭐 작은 빌라 아닙니까? 16평짜리 빌라고 이 빌라가 계속적으로 가격은 뭐 4억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2006년도, 2012년도, 2014년도까지도 가격은 4억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가격이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로 인해서 2017년도, 18년도 이후부터 가격이 껑충 뛰어 올라서 14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된 겁니다. 4억짜리 빌라가 14억 5천만 원짜리가 돼버린 거죠. 인생 역전한 거죠. 여긴 재개발 들어간 데가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곳이죠, 그냥. 그리고 96번지일 때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6번지는 아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있는 그 위쪽 언덕배기 지역입니다. 언덕 거기는 조금 언덕이 심해요. 근데 여기는 이제 20평짜리 빌라입니다. 다들 뭐 큰 빌라들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빌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가격을 봤더니 5억 5천 정도 하던 것이 15억 원에 거래가 된 거죠. 자, 여기 5억짜리가 15억이 됐으면 뭐야 3배 이상이 값이 뛰었는데요. 자, 이렇게 왜 재개발도 안 했는데 이 지역은 도대체 왜 이렇게 가격이 뛰었을까? 소문만으로 올랐나? 기대감만으로 올랐나? 도대체 뭐 때문에 올랐는지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 일동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평당 가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평당 3,900만원, 2017년도에 평당 6천만원 정도 하던 요 땅값이 2018년, 19년도를 넘어서게 되면서 비약적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삼성동에 있는 현대차 부지 개발, 그 다음에 뭐 지하에 있는 지하 복합도시 개발, 그 다음에 다양한 GTX 역세권 개발, 이런 초대형 개발이 뭉쳐지게 되면서 이 지역의 땅값을 거의 1억대 수준으로 끌어올려버리는 계기가 돼버렸죠. 자, 이렇게 2019년도에 9,700, 2021년도에 1억 700, 2022년도에 1억 4,700만원. 땅 한 평에 1억 4,700만원, 3,900만원짜리 땅이 1억 4,700만원까지 상당히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높게 상승을 시켜버린 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빌라들, 재개발이 안 되는 빌라의 가격까지도 높게 상승을 시켜버린 거죠. 자, 그 이유가 이런 빌라들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의 땅이 필요하고 이것을 부셔갖고 빌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를 부셔갖고 아파트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과정 속에서 단독 다가구가 부서지고 이거의 원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런 빌라 값도 재개발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게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당연히 빌라 값도 많이 올라 있는데 아파트 값은 더 비싼 값에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사례를 제가 아주 차근히 자세히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들도 이런 지역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찾았습니다. 그 지역
두 군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이 굉장히 찬찬히 설명을 해드렸고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좋은 투자, 성공하는 투자, 진짜 여러분들이 돈 버는 투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잘 이해가 되셨으면 제가 지금부터는 제2의 삼성동이 될 지역을 보여드릴 건데, 제2의 삼성동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식으로든 삼성동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로 연결이 되어 있든지 간에, 아니면 뭐 미래형 교통망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든지 간에 어떤 식으로든 입체적으로든 아니면은 뭐 1차원적으로든 2차원적으로든 연결이 돼 있어야 제2의 삼성동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은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현재 진행 중인 정보사 부지 개발지입니다. 이 정보사 부지 개발지역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테헤란로의 끝자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의 중심은 강남역이 역삼역이 있는 곳이고 끝자락은 삼성역이 있고 여기 내방역이 있는 곳이 끝자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오른쪽에서는 지금 삼성동 부지가 개발 중인 거고 왼쪽에서는 정보사 부지가 개발 중입니다. 자, 이곳이 제2의 삼성동 한전부지 아닐까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지역은 지금 요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인 내방역과 오른쪽인 서초역을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왼쪽 내방역과 서초역은 현재 이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땅값이 강남에서 삼성역 같은 경우에는 1억 4천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6천에서 7천만 원 정도 수준의 땅값이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지가가 이 개발로 인해서 삼성동에 있는 지가를 많이 따라갈 수가 있겠죠. 1억 이상까지 돌파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삼성동의 동생 아닙니까? 동생이 만들어지는데 뭐 호랑이 새끼 밑에 호랑이 새끼가 나오겠죠. 호랑이가 낳은 자식은 호랑이 새끼가 나오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서리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왼쪽에 있는 내방역이나 서초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가격에 대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은 미래 가치를 가졌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저는 여기 이 내방역 쪽에 보면 여기를 방배동이라고 하는데요. 방배동은 서초역과 달리 여기는 재개발 구역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현재도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들 다 파놓고 철거 다 해놓고 사람들이 이주하고 크레인 올라가서 새로 짓고 난리도 아닌 지역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재개발이 많은 지역에서 재개발이 될 가능성도 높은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제가 또 한 군데 보여드릴게요. 서리풀 지구단위가 테헤란로를 따라서 도로를 따라서 제2의 삼성동이 된다면 서울역이라고 한다면요, GTX-A로 인해서 5분 만에 도달하는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여기는 미래형 교통망이 제2의 삼성동을 만들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자,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하철이 6개의 노선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4개의 노선이 더 생기게 됩니다. GTX A, B 생기죠. 신안산선, 신분당선 생기죠. 앞으로 4개가 더 생기면 이 지역은 10개의 지하철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교통이 좋은 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주변 지역은 이런 입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하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제2의 삼성동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코엑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코엑스를 여기 북부 역세권이라고 해서 이런 마이스 산업이라는 타이틀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 코엑스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코엑스 들어와 교통이 10개가 만들어져. 그러면 제2의 삼성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는 용산구의 머리에 해당되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은 교통들이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주변을 시작으로 해서 이 남산과 용산공원 이 어우러지는 이 하나의 라인이 관광벨트로 바뀌게 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의 특징은 업무타운이나 삼성동처럼 개발되는 것도 좋지만 관광화가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땅값이 높게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미래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서울역 주변은 다 좋아요.
그냥 거기에 투자하는 건 모두 옳습니다. 서계동이나 중림동이나 만리동이나 후암동이나 회원동 이 5개 지역 투자하는 거 모두 다 좋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군데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저는 남산 주변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남산 주변은 이렇게 좋은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자리인데 여기에는 고도 제한이라는 게 현재는 묶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좋은 입지에 고도 제한이 지금 현재 연구 용역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내년에 풀린다면 여기 있는 지역은 아마 엄청나게 180도로 뒤집어질 겁니다. 그게 지금은 싸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 높은 시세 차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인생 역전이 될 수 있는 큰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삼성동에서 인생 역전한 사례를 보여주면서 제2의 삼성동이 될 수 있는 지역 2군데를 추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재밌게 보셨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채널 많이 찾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